드디어 1단원 공부를 끝마치고 이제 드디어 2단원 고려시대에 대해서 이제 스님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 고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고려가 탄생하면서 멸망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2단원을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모습, 생활 모습, 문화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선생님하고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후삼국이란 무엇일까? 선생님하고 먼저 살펴볼게요. 신라 말기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오랜 평화와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진 귀족들이 평민들의 삶 따위는 아랑곳 없이 권력 다툼에 몰두했습니다. 태평성대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귀족들이 농장을 늘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등 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귀족들이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나라의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메우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백성들은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지만 귀족들은 부패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신라의 멸망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에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떠돌이기가 되기도 하고 도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전국에서 봉기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합천에 있는 해인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팔망대장경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길상탑이라는 탑이 있답니다. 이 길상탑에는 탑을 세운 까닭을 담은 길상탑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이 기록한 이 탑지에는 당시의 혼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7년간 도적이 창궐하였다. 이들은 본래 농민들이다. 절의 보물을 노리고 쳐들어왔으나 스님들이 희생으로 지켜냈으며 이 스님들의 영혼을 달래려 이 탑을 지어 위로하고자 한다. 그만큼 신라 말기 정말 농민들의 어떤 팍팍한 삶, 그리고 그 당시에 혼란했던 사회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정말 나라가 망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에 신라의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이 각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반란의 중심 세력이 되죠. 이렇게 농민 반란의 중심 세력이 된 각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 호족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호족 중에서 힘이 세져서 신라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도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을 이룬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전주 지역에서 호족이었던 견원, 철원 쪽에서 호족이었던 궁예, 그리고 송악 지역의 왕건입니다. 자, 우선 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견원의 탄생설화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원래는 경북 상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호족인데 아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견원이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모아서 오늘날의 전주 지역을 점령하고요. 신라의 반기를 들어 나라를 세웁니다. 완산주 부군이 바로 옛날 삼국시대 때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백제죠. 그래서 이 백제 지역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백제의 부하를 명분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도 백제로 짓게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후백제는 삼국시대의 원조가 세웠던 백제와 견원이 세운 백제, 나라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견원이 세운 백제를 후백제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백제가 옛날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최대 식량 생산지인 호남평야 그리고 한강 지역이었죠. 따라서 견훤의 후백제도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고요. 건국과 동시에 파죽지세로 신라 영토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옛 백제 땅 대부분을 모조리 점령하는 데 성공하고요. 자, 신라의 수도 금성에 쳐들어가 신라 왕인 경혜왕을 살해한 데다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왕으로 세웠죠. 아, 정말 견훤의 백제 후백제 정말 무서웠습니다. 후삼국 통일과는 별개로 이때 사실상 신라가 멸망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신라의 왕인 경혜왕. 자, 그 다음엔 궁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하지만 불길한 아이라 여겨 버림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모가 궁예를 구하려다 실수로 눈을 찔러버려 애꾸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궁예는 애꾸눈이었다고 전해져요. 이렇게 궁예는 어린 시절에 출가해서 불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당시 세력을 떨치던 호족의 부하로 들어가게 되죠.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궁예가 자신만의 세력을 가지게 되고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자 송악, 지금의 개성, 북한에 있는 개성 지역입니다. 송악 지역의 옛 고구려의 유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이름을 고려라고 합니다. 이 고려는 사실 후고구려예요. 후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을 먼저 붙였는데 이 후고구려가 고려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자, 후고구려라는 이름도 처음에 고구려였어요. 왕건이 세운 나라가. 그런데 우리 삼국시대 때의 고구려와 또 구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궁예는 이제 고구려의 호족이었던 송악 지역의 왕건, 아까 지도 바로 철원 옆에 왕건이 호족이었죠. 왕건을 부하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소백산맥 이북의 땅, 그러니까 충청도 위쪽에 약간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큰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자,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세력이 커지면서 신라의 영토는 다시 옛날의 삼국시대 영토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궁예가 이런 성공에 자만했는지 이후에는 잔인한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 왕비, 아들마들 모두 의심하고 죽이게 되는데요. 이런 의심은 궁예가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왕건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왕건은 고민을 하게 되죠. 자신이 이렇게 떠받들었던 궁예지만 왕건은 자신들의 부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고요. 궁예를 쫓아내게 됩니다. 자, 왕건은 태봉으로 바뀌었던 나라 이름을 다시 고려라고 고쳐서 고구려를 계승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읍도 다시 철원에서 개성으로 옮겼죠. 자, 이름은 뭐 여러 개로 바뀌었지만 중요한 거는 후고구려, 그게 고려로 바뀌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워진 이 세 나라가 있던 시대, 이것을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삼국시대라고 부르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후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사실상 힘을 잃은 신라는 젖혀두고요. 신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왕건과 견훤이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합니다. 자, 우선 왕건은 신라를 보호하겠다면서 신라의 경순왕에게 사절을 보내 동맹을 맺죠.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자 왕건도 신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오늘날의 대구에서 맞붙게 되죠. 바로 이게 공산전투입니다. 후백제의 기습에 걸린 고려군이 대패하고 왕건조차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후백제의 승리였어요. 그때 고려의 장수인 신승겸이 왕건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어 죽음으로써 왕건이 겨우 살게 되죠. 그래서 후백제는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후백제의 최대 판도, 후백제가 가장 힘이 세졌습니다. 이 공산전투의 결과요. 그런데 이 공산전투에서 패했던 고려는 위기에 몰렸지만 왕건이 3년 동안 착실하게 군사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견훤이
지금의 안동 지역인 고창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를 보내자 왕건도 다시 한번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창, 지금 안동 지역에서 이때 신라 사람들이 이 전투의 승패를 갈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라의 땅이었거든요. 자, 신라 사람들은 견훤이 신라 왕을 살해하고 왕비를 납치한 일을 잊지 않았고요. 왕건이 자신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죽을 뻔했던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백제와 속국이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백제군으로 참가했던 신라의 호족들이 동시에 모두 고려 편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반역일 수도 있지만 후백제보다 고려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 전투가 바로 후삼국 시대를 사실상 끝낸 고창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안동, 고창에서 하는 안동 차전놀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민속놀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엎친 데 덮친다고 여기 전투에서 패한 견훤에게 더한 시련이 남아있었습니다. 견훤에게는 신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신검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인 견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 장남인 신검을 제쳐두고 넷째 아들인 금강을 후계자로 세우기로 결심을 했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후백제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견훤을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 가둬둡니다. 왕건에게 고창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일개 농민에서 후백제 왕의 일은 견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견훤은 기회를 틈타 금산사에서 도망쳤고 자신의 원수였던 왕건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왕권이 아니에요. 왕건 맞습니다. 왕건입니다. 한때 자기를 죽일 뻔했던 왕건이지만 왕건은 그런 견훤을 일세의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견훤은 신검과 왕건의 그릇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 백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하죠. 자신이 세운 나라였지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자, 견훤이 적국이었던 고려에 귀순한 게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신라의 왕인 경순왕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 있었음을 알고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줍니다. 왕건은 황복해 온 견훤과 경순왕 모두 극진히 대접하면서 백제와 신라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되죠. 자, 이제 남은 신검의 후백제만 없으면 되죠. 왕건은 견훤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침공했고요. 오늘날의 논산에서 후백제 군을 물리침으로써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후삼국 시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봤고요.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후삼국을 통일시켰는지 과정을 선생님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이 후삼국 통일이 도대체 어떤 의의가 있는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